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으로 보게 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냥 대충 봐왔던 듣기평가 시험지입니다. 위에 전국시도교육청 하면 이제는 좀 익숙하시겠죠? 총 몇 문제? 20문항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들어간다 하면 평상시에 대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시험날 대비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쌤은 크게 4단계 학습법으로 나눴습니다. 4단계. 1단계는 뭐냐? 내 실력을 파악해라. 그 말은 뭐예요? 실전처럼. 옆에다 핸드폰 두고 그럴 리 없죠. 우리가 실전이니까 이 데스크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시험지 하나랑 연필 하나 두시고요. 잘 들으세요. 근데 실전에서는 딱 한 번만 들려주잖아요. 딱 한 번만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려? 혼자라고 또 한 번 앞으로 가서 또 듣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집중해서 듣는다. 그러다 보면은 내 실력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근데 이거 어차피 내가 공부하고 내가 보는 건데 많이 틀려도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오히려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게 더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력을 좀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실력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채점을 해서 틀린 부분의 오답을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답 보라고 하면은 하고 그냥 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틀린 거 그냥 찍 긋고 밑에다가 정답지 보면서 그 답을 적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오답 확인을 할 때는 Y를 항상 붙이는 거예요. 왜? 나 왜 틀렸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쌤이 만약에 사실 19번이랑 20번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19번, 20번을 틀렸어. 그러면 뭐야? 너 왜 틀렸지? 틀린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틀린 이유를 잘 분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분석만 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여기 있는 4번의 보기를 해석을 못했어. 혹은 보기에 있는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영어로 된 문장이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이거를 들으면서 보기를 해석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보기를 읽다가 지문을 놓쳤어.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지문을 다 읽었는데 근데 보기에 1번부터 5번까지를 읽으면서 찾으려고 하다가 20번이 나오대? 그래서 놓쳤어. 정말 다양한 이유로 틀리게 됩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특히 19번, 20번 어렵다고 했죠. 이런 방금 쌤이 얘기한 대로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오답이 생기니까요. 오답 확인하시고.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얘를 어떻게 고치지? 이 약점을 보완해야겠죠? 약점 보완하는 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강남구청에서 오연지 선생님, 그리고 그 외에도 쌤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듣기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강의를 활용해서 내가 정말 전혀 모르겠는, 혹은 노베이스, 너무 어렵다, 혼자 하기 힘들다 하면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조금 들으시면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디가 중점인지, 혹은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는지, 어디가 안 들리고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약점 보완을 해요. 이게 혼자서도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 틀린 부분을 듣긴 듣되 들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들어도 안 들리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안 들리는 곳에 또 중점적인 어휘가 뭔지, 나는 그 어휘를 애초에 알았는지, 근데 그 어휘를 몰랐는지, 그럼 알았는데도 틀렸다고 하면 나는 발음을 몰랐던 거고 그 어휘의 발음을 몰랐던 거야. 아니면 선생님 저는 아예 이 단어를 몰랐어요 하면은 그 단어를 외우는 동시에 발음도 같이 외우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모든 스크립트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럴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틀렸던, 내가 정말 안 들리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대표 문장들은 그
모르고 어려웠던 어휘와 함께 포함된 그 문장만이라도 외우고 따라 읽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답을 보완할, 내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잘 채우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 마지막은 복습이에요. 자, 언제나 복습은 중요한데요. 복습하라고 했더니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외우고 끝나는 경우, 혹은 내가 틀렸던 그 부분에 대한 단어를 암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점 파악이죠. 이건 쉬워. 음원 들어. 그리고 내 실력을 보여줘. 대신 집중을 안 하면 여러분 괜히 핑계대요. 아, 내가 막 시험 못 봤어. 내가 원래 막 17개 맞는데 막 14개 맞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아까 집중을 못 해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실전에 그렇게 시험 보지 않잖아요. 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봐야지. 긴장감이 생겼어요. 그럼 그 긴장감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할 실수를 미리 하는 거 너무 괜찮아요. 지금 실수하고 나중에 실수 안 하면 되니까. 딱 한 번 듣는 거 아시죠? 딱 한 번 듣는데 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집중을 다 보여서 내 실력을 아주 낱낱이 다 보여주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쌤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능률중학영어 듣기 모의고사 있죠. 여기에 일부를 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시험지가 있어요. 우리 일반 시험지랑 똑같은데 이제 예쁘게 컬러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얘들아, 그것도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1번 끝나면 같이 끊어. 끊지 마세요.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끊지 않고 쭉 다 듣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막 뒤에 어려운 문제 갔을 때 시간 앞에 있는 뭐 문제 푸는데 시간을 많이 써서 뒤에 있는 문제를 못 듣고 이런 것들도 다 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내 실력을 다 보여주려면 20분간 쉬지 않고, 즉 끊지 않고 한 번에 최대한 집중해서 다 듣는다. 알았죠? 자, 그게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이에요. 평상시 한 번에 끊지 않고 다 들어. 집중해서 풀기. 그럼 여러분 시험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시험 당일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시간 배분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친구들 있다. 1번 나오기 전까지 막 좀 길어. 막 설명해. 뭐 이번 시험은 전국시도 교육청의 시험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언제 실시하는 시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들으면서 그림 그려요. 예쁘게. 아니면 옆 친구랑 막 눈으로 막 안 돼요. 자, 딱 시작하고 음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1번부터 20번까지의 시험지에 있는 보기들, 시험지의 그 유형들을 보셔야 돼요. 특히 보기를 보시면서 좀 중요한 어휘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좀 동그라미나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예요? 막 19번에서 20번 약간 보기가 영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건 미리 읽어보고 이런 전략. 그래서 앞서 나오는 음원 이때 우리 어떻게 해요? 음원이 나오는 중에 우리 어떻게? 뒤 문제 보기까지 최대한 읽어보는 거예요. 최대한 한 숙지한다. 그래야 좀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됐니? 그래서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오답을 파고든다는 건 일단 채점을 하세요. 그럼 이제 틀린 거에 집중하시겠죠. 그러면 틀린 부분을 한 번 더 들으세요. 근데 그냥 듣지 않고요. 우리 이 책에 있다시피 뒤에 딕테이션이 바로 나와요. 내가 풀었던 시험지 바로 뒤에 딕테이션이 나오거든요. 받아쓰기죠. 자, 그럼 받아쓰기를 보시면서 빈칸의 중요한 부분이 뚫립니다. 그 빈칸 뚫린 부분을 직접 채워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헷갈린 문제, 틀린 문제를 받아 쓰는데 쌤이 그랬죠. 오답하고등이 뭐예요? why. 평상시에는 음원 한 번 더 들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음원 한 번 더 들으면서 근데 중요한 건 틀린 것만 문제를 듣는 게 아니라 사실상 시간이 별로 없으면 시간이 별로 없을 때에는 틀리고 헷갈린 문제만 다시 듣고 받아쓰기를 하지만 좀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쌤은 사실 전체 문제를 다 다시 들으면서 꼼꼼하게 다 받아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쌤은 실제로 시험에서 우리 이 강의에서 듣기 강의에서는 다 해드립니다. 1번부터 20번까지의 받아쓰기를 싹 다 해드리거든요. 그 안에서 문제 유형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어디를 중시 여겨야 되고 어디를 함정으로 또 함정으로 둔 곳을 내가 또 함정에 걸릴 수도 있는 거라 어떻게 시험을 내야 되는지 그런 스크립트도 같이 파악하는 게 좋아요. 전체적인 받아쓰기 하는 게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틀리거나 헷갈린 문제 여기를 골라서 우리가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럼 쌤이 얘기했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면서 why를 할 때 그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1번 단어를 알아. 단어는 숙지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발음을 못해. 발음을 잘못 한 거죠. 두 번째, 단어 숙지도 발음도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자, 문장, 보기에 영어 문장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니면 해석을 못해. 왜? 어휘를 몰라서, 표현을 몰라서. 숙지가 안 된 거죠.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다음 문제 놓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른 생각, 딴 생각 등등등 사실상 매 문제마다 내가 틀렸을 때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 중에 어떤 원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쌤이 파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 사람마다 각각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원인 파악까지 하세요. 됐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정답에 대한 근거 그리고 쌤이 문제 푸는 방법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핵심 어휘 같은 것들을 좀 파악시켜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좀 듣기에 노베이스인 친구들 혹은 듣기를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든 친구들은 선생님 근데 이 유형 정리가 물론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듣기의 문제집에는 그 유형 정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유형 정리를 한번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살짝 보이시나요? 6번의 유형은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하면은 좀 잘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근데 내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 이제 강의를 선택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쌤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리고 핵심 어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정답에 대한 근거를 알려드리는데 또 하나는 함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날씨 문제야. 내일의 날씨래. 그럼 내일 하면 어떻게 해요? tomorrow. 여기에 집중하시죠. 그럼 쌤은 얘기해요. 우리가 강약 조절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흘려듣고 내일의 날씨가 나올 때는 조금 중점적으로 듣는 게 맞아. 그랬을 때 과연 그냥 tomorrow가 나오면 무조건 맞는다? 그런 건 아닐 수 있는 그런 함정. 자, 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딕테이션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문제 다 푸셨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Hello, everyone. This is the weather report. 자, this is the weather report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여기 날씨 예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Tomorrow, the weather will be changing a lot. 자, will be changing a lot. will be changing a lot. 이건 뭐예요? 많이, 즉 매우 바뀔 것이다. 어때요?
보셨죠? 그래서 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함정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유형마다 함정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뭐야 이거 다 나 끄라고 낸 거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쌤이 가끔은 이런 걸 얘기해줘요. 남자가 한 일을 확인해라 하면 이기적으로 들으라고. 남자가 한 일이래. 그럼 어떡해? 미안하지만 여자가 한 일은 듣지 마. 그냥 흘려들어. 근데 이런 생각을 전략을 잘 세우지 않고 들어가는 친구들, 즉 게임을 내가 할 건데 그냥 전략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게임에 들어간 친구들은 무조건 죽거든요. 그치? 무조건 져요. 그래서 남자가 한 일이면 여자가 한 일은 엔간하면 새겨듣지 마. 근데 여자가 한 일이 반드시 보기에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집중력 흐려진 친구들은 뭐야 한 3개가 나온 것 같은데 뭘 고르지 하고 거기서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하다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쌤이 혼자 공부한다고 하셨을 때 자습을 하신다고 하시면 쌤이 얘기했던 이런 방법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엔 복습입니다. 복습은 필수예요. 자, 헷갈리거나 들리지 않았던 곳들 있죠. 좀 책을 깨끗하게 쓰지 마시고요. 좀 더럽게 쓰세요. 그래서 잘 안 들렸던 거, 그런 것들은 쌤은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뭐냐, 안 들렸다면은 잘 안 들림, 뭐 이렇게 적어 놓다던가, 뭐 화가 나서 막, 안 들림! 막 이렇게 적어 놓을 때도 있었어요. 내 스스로에게 뭐 화가 나는 거야. 들어도 그 단어가 아니야. 그럴 때 있지. 왜 연음으로 되거나 생략되는 어떤 발음이 있다던가 내가 생각했던 그 발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킹한 것들을 다시 한번 그 문제만이라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제발 뚫려라. 근데 한 번 들으면 뚫리겠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중요한 건 정말 안 되겠으면 따라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쉐도잉 연습이라고 하죠. 자, 이게 실제로 듣기뿐만 아니라 우리 영어 회화하고 싶은 친구들 이 쉐도잉 방법 많이 쓰잖아요. 듣는 게 다가 아니라 얘들아, 그 듣는 거를 내가 따라서 읽어보는 게 진짜 내가 읽을 줄 알면은 들려요.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듣고 따라 읽어보는 것까지 해주셔야 이 4단계 학습법까지 이루어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듣기에 대해서 나 공부 좀 했다. 근데 이게 또 한 번만 하면 안 된다. 듣기 평가는 뭐 한 1, 2주 전에 벼락치기 하듯이 사실 중학교 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막 지문 열심히 외우고 난 다음에 막 중간고사 본다고 하면 2주만 공부해도 뭔가 얼추 내가 노력한 대비 성적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듣기는 그렇지 않아요. 듣기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귀가 바로 뚫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냥 계속 성실하게 점수 생각 없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영어 듣기는 막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진짜 많은 거야. 근데 여기를 하나씩, 조금씩 채울 때는 이게 수면 위로 안 드러나요. 근데 천천히 그렇게 꾸준히 채우다 보면 이렇게 이게 다 채워지거든요. 그럼 채워지면 갑자기 잘 들려요. 그럼 어떻게? 오케이, 1단계 끝. 하고 중1이 끝났다고 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중2, 2단계 가시고 중3, 3단계 가시고 그래서 나는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중3 거까지 다 들었는데 뭐 실전으로 직접 연습을 해봐도 나는 틀리는 게 없어. 좀 쉬어야겠다. 쉰다기보다 뭘로? 고등학교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는 거죠. 모의고사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실전 대비거든요. 그 모의고사가 수능 유형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의 고1부터 고1의 모의고사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 그래서 모의고사를 다운로드 받아서 듣기 평가 쫙 다 듣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이야. 근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유형 같죠? 그리고 수능 문제가 17문제밖에 안 되지. 그럼 조금 어려워지지. 대신 방법, 이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 때 잘 체득된 방법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꼭 고등학교 때 듣기라고 하는 이 분야를 여러분들이 꼭 그 듣기라는 영역을 자신감을 높여서
그래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때 나 듣기는 원래 잘하니까 나 듣기는 만점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그런 고사라던가 또 독해 같은 분야에서 조금 더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요. 쌤이랑 함께 이제 영어 듣기 평가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법까지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자,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쌤은 지금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친구들이 듣기를 틀릴 때마다 우리 서로 막 어떡하냐,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 그래서 평상시에부터 계속 이렇게 영어 듣기를 하게끔 시키거든요. 자,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면요. 강남구청 인강 중등부에 오현진 선생님 Q&A로 오셔서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궁금한 게 있다면 쌤의 이런 간단한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또 오숙쌤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듣기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익숙해지셨나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바로 이 강남구청 인강에서 쌤과 듣기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